그래서 우리가 기초공제, 그 밖의 공제를 다 더했을 때도 5억이 안 되면 일괄공제에 5억을 적용시켜줘요.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저희가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각종 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소득세율을 100% 적용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상속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상속 재산이 뭐 일정 부분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많은 공제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재산은 10억이 안 돼. 그래서 세금이 없어. 혹은 또 배우자 공제 30억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 30억 안 돼. 그러니까 세금 없어.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고 세금이 부과가 된단 말이죠. 자,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 상속 공제 종류, 그다음에 내용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상속 공제는 되게 커요. 그래서 보통은 상담 오실 때 증여가 나요? 상속이 나요? 여쭤보시면 상담을 조금 하다 보면 상속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상속 공제가 워낙 크니까. 증여는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속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5억까지는 되고 배우자 계시면 10억까지 된다라고 알고 계시죠. 상속이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공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공제가 아예 0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설명드려 볼게요. 우리가 흔하게 아는 공제는 뭐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일괄 공제라고 해서 5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초 공제, 그 밖의 공제를 다 더했을 때도 5억이 안 되면 일괄 공제에 5억을 적용시켜줘요. 그래서 최소 5억은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다음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는 공제가 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라고 해서 한도 2억까지는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공제 대상이 누구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냐 금융재산이냐에 따라서 공제도 다 달라지는데 저희가 사례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본인을 평생 간병을 해주고 관리를 해준 게 자녀가 아니고 조카가 한 거죠. 그래서 이 조카에게 내 재산 전부 주겠다. 그래서 이제 10억을 갖다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뭐 5억은 공제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5억에 대해서만 내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자, 이유는 뭘까요? 이게 상속 공제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끝에 상속 공제 종합 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꼭 단서가 있어요. 예, 네. 다 더해도 그 한도를 넘지 못해요. 근데 그 한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상속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받는 금액을 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카 상속인 아닙니다. 법적인. 그렇죠. 자식이나 배우자 말고는. 아니면 그럼 아까 10억 있다고 하셨죠? 10억에서 상속인 아닌 자가 상속받는 가액 10억을 빼면 한도가 0이에요. 그럼 공제가 없어요. 조카분은. 그럼 생으로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다 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서 조항이 상속인이 받았을 때 물론 일괄 공제든 배우자 공제든 이런 게 가능한 거지 그 외의 사람이면 대상이 안 된다 하는데 뭐 이런 사례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꽤 있습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이건 약간 TMI인데 이렇게 공제가 제로인 경우에는 홈택스로 신고가 안 돼요. 정말 수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산신고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 상속인 즉 그렇죠. 가족들에게 직계만 이루어진다라는 약간 시스템의 한계점이 국세청에서 좀 알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근데 많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속 재산이 5억이 미만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가 받는다 칠게요. 그러면 이제 5억까지 일괄공제 되니까 5억 미만이다. 자, 그러면은 상속세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사실은 신고 안 해도 돼요. 세금 없어요. 그러면 세금이 없으니까 거기에 붙는 가산세도 없습니다. 근데 상속세는 정부 부과세목이라서 건건히 공무원들이 다 결정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 안 하셔도 돼요. 단 신고 안 하신 재산을 팔 때 내가 차익을 계산해야 될 때 취득가액이 그냥 생 기준시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가 없고 나 신고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해버렸는데 나중에 팔 때 되면 좀 후회하세요. 왜냐하면 공제가 5억인데 이 5억이라는 공제까지 상속재산을 꽉 채워놔도 세금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준시가로 신고해버리면 이미 좀 아까운 공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만큼에 팔 건데 이걸 좀 높여놔야지 양도세가 적어요. 이걸 좀 감안하긴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지금 얘기는 결국엔 뭐 예를 들어서 공시가는 한 2억 정도 하고 그다음 시세는 5억인데 5억에 그냥 상속세를 신고했으면 세금 없이 그냥 취득가가 될 텐데 신고를 안 했더니 기준시가인 2억에 취득가가 됐고 나중에 ገብ이 올라서 10억에 팔면 8억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는 어마어마합니다. 기이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게 지금은 얼마 차이 모르겠네. 그렇지만 감각이 없으신데 3억 차이예요. 3억 차이면 세율로 따져도 거의 1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양도세로 보면. 그래서 꽤 커서 세금만 1억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5억 이내라는 게 확정이 됐는데 이거를 본인이 판단할 때 그냥 이거는 한 3, 4억, 4억밖에 안 돼 해서 신고를 안 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다는데 많죠. 그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매우 많습니다. 네. 나는 이제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아파트가 하나 있으신 분이셨어요. 예금 조금 있으시고 다 더해봐도 5억이 안 온다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 아파트 가액이 내가 알고 있는 가액이 기준시가였던 거예요. 예, 내가 301호 예를 들어서 상속 받는 거였는데 기준시가가 한 3억 좀 됐어요. 예금만 1억 있고 그래서 한 4억 정도니까 에이, 나는 머리 아프게 상속 신고 안 하고 나는 그냥 안 할래 라고 했는데 보니까 매매 사례가에 501호가 6억에 팔린 거예요. 평가 기간 내에. 네. 그러면 6억 더하기 예금 1억 하면 1억이니까 7억에 대해서 공제를 빼더라도 2억에 있으니까 그 2억에 대해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산세를 무셔야 되니까 또 주의하셔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가격을 확인하시고 그다음 내가 신고를 할지 말지는 이 부동산의 또 향후 관리나 가격 상승 이런 것들을 따지셔서 어떻게 하는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현업에서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배우자 공제. 우리가 배우자 공제 아까 10억까지는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법령에 보면 3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시고 뭐 우리 자녀도 있다 보니까 상속 받으면서 우리는 30억 정도밖에 안 돼. 맞아요. 자산이. 그러면 세금 0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완전 아닙니다. 근데 진짜 대표님과 똑같이 법을 잘못 보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30억까지는 안 돼서 어머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아버님 상속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찾아왔어요 라고 해서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왕왕 계시거든요. 잘 오셨네요. 네, 잘 오셨어요. 근데 저는 좀 불만이긴 한 게 이 배우자 공제 법령이 좀 복잡하긴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쉽게 표현하면 우선은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이걸 받든 안 받든 최소 5억은 해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괄공제 5억이랑 배우자 공제 5억 해서 10억은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최대 30억까지 된다라는 게 배우자 공제만 단독으로 근데 이 배우자 공제 한도가 또 있어요. 한도 되게 많아요. 그 한도가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입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은 자녀들은 다 일식 있잖아요. 배우자는 1.5예요. 그래서 배우자 본인과 상속인 자녀들의 지분 중에 배우자의 지분인 법정상속 지분만큼까지만 공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35억이다. 그리고 자녀가 둘 있고 배우자가 있다. 그럼 1.5니까 3.5분의 1.5고 즉 15억까지는 배우자 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근데 배우자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자, 그래도 15억 공제를 해주나요? 아니요. 받아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받을 때는 5억까지 최소.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상속 배우자가 받는 금액이까지만 공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또 법적 한도가 있는 거고 최대는 30억까지. 그렇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법정 지분에 맞춰서 받았을 때 실효성이 있는 거고 지분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더 공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상담을 보통 드리냐면 사실은 자녀분들이 언젠가 받을 거예요. 어머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어머님도 언젠가 상속을 대비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왕에 받을 거면 공동 지분으로 상속을 받되 배우자 공제 효과가 최대인 것까지만 어머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자녀분들이 받으시는 게 나중에 취득세를 중복해서 발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 계산해 드립니다. 이건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세무사 입장이고요. 어머님 마음이죠. 어머님이 내가 받겠다 내 엄마 아빠를 모신 시간이 몇 년인데 뭐 이제 일단은 이런 거 근데 이제 세금과 또 현실적인 부분 차이가 있고 아까 우리 정 세무사님 얘기했지만 2차 상속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명한 왜냐면 2차 상속 때는 배우자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공제도 줄고 또 자산가액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 야 이거 세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상속 공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의 한 줄평 하신다 그러면 상속 공제 한도를 주의하세요.